의사의 화이트, 하얀 영역과 아니다 라는 블랙으로 바로 답변하는 흑백이 아니라 그레이 쿠션 화법을 앞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전문적인 상담이 되고 상대방도 존중받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요즘 병원들을 보면은 직원들의 서비스, 고객관리, 매뉴얼과 같은 이런 내부적인 요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병원에서 뭐니 해도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의사의 진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중심을 둘러싼 주변부가 아무리 뛰어나도 병원의 가장 본질적인 이 의술행위를 하는 의사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느냐가 핵심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가 100-1이 99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겠죠. 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료적인 이 의술이 뛰어난가도 당연하지만 환자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느껴지게 하는가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저희 회사로 의사들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진료 모니터링이나 교육 요청이 좀 많아서 오늘은 시리즈로 의료진들 커뮤니케이션 언어편, 비언어편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언어편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보면은 바쁘지 않은 병원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이 환자의 말을 잘 자릅니다. 근데 본인은 스스로도 이 말을 잘 끊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의료진 미스터리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릴 때 녹취한 그런 파일을 들려주면 깜짝 놀라시는 의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구구절절 그 환자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급여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400명 진료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분들도 많으신데 한 분 한 분이 매출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면서 계속해서 경청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환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일단 의사를 만나면 아주 과거부터 돌아가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어디가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호소를 막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되죠.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공감을 안 해주거나 끊어버리게 되면 또 무시당한 것 같은 마음에 감정이 또 확 상해버리는 게 그런 성향을 가진 이런 환자분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자, 따라서 이 환자의 말을 경청을 해주실 때는 백트래킹 화법을 꼭 사용해주세요. 이게 글로 공부를 할 때 그냥 백트래킹 화법 하면은 아, 이런 화법이 있구나인데 이걸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시는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진을 하는데 최근에 복용한 약은요, 수술 경험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환자의 그런 긴 답변들 중에서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백트래킹 화법을 써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는 아주 길게 얘기를 해요. 당뇨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당뇨약을 언제부터 먹었더라? 이렇게 한데 길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의 포인트만 잡아서 다시 말해주는 걸 저희가 백트래킹 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당뇨약, 내 5년 전에 이러면서 말을 끊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말을 빨리 끊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녹취한 그런 의료진들의 그런 진료 내용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없죠? 없으세요 이런 표현들을 또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 없죠, 없으세요 보다는 있으세요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화법 중에서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보다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또는 복용 중인 약 없죠 보다는 복용 중인 약 있으실까요?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열린 화법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그런 단어의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잘못된 환자의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의사들이 많이 하는 답변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좀 더 잘 풀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라는 것들을 앞에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신데, 또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의 화이트, 하얀 영역과 아니다 라는 블랙으로 바로 답변하는 흑백이 아니라 그레이 쿠션 화법을 앞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전문적인 상담이 되고 상대방도 존중받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그런 의료진들의 녹취한 그런 파일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은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상대방도 한번 이렇게 움찔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흑백보다는 그레이 쿠션 화법을 붙여주는 거, 이거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훈련해 주시면 좋은 언어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저희가 의료진 모니터링을 했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개선 피드백 중 하나인데요. 이미 대기를 많이 하고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되어서 기다리다가 의사를 만났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을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조금 실망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후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긍정적이면 좀 커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한 마이너스로 오히려 작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첫 대면에서 인사를 하고 나서 많이 기다리셨죠, 또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잠깐이 한마디만 덧붙여 주셔도 다들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아주 긍정적인 임팩트를 받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초두 효과 아시죠? 자, 이 처음의 느낌이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병원들은 대부분 대기 시간이 길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혹시나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다음에 인기 멘트 하나만 좀 더 붙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뒤에 조금만 뭘 붙여줘도 임팩트는 10배 이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많은 의사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